2020년 10월 3일,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전국의 TV 앞에 2,900만 명, 시청률 29.2%, 온 국민이 한 남자의 노래를 듣기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테스형, 70대 가수가 무대를 지배했습니다. 파격적인 가사, 폭발적인 에너지, 압도적인 존재감, 젊은 세대들이 열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누구야? 미쳤다. 진짜 레전드. SNS는 실시간 검색어 1위. 유튜브 조회수 1,000만. 73세 가수가 만든 신드롬. 하지만 이 남자를 오래 알았던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55년의 증명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1965년 겨울, 서울 어느 뒷골목 미팔군 클럽. 차가운 무대 위, 18살 소년이 낡은 기타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본명 최웅기. 부산에서 무작정 상경한 청년. 주머니에는 2,000원이 전부였습니다. 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군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떠들어댔습니다. 아무도 그의 노래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무대인가? 소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소년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내 노래를 들을 거야. 1965년부터 2020년까지 55년. 이 남자는 무엇을 겪었을까요? 어떻게 밤무대의 무명 청년이 가왕이 되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수천 번의 무대에 섰습니다. 수백 곡을 불렀습니다. 수십 번의 금지곡 판정을 받았습니다. 몇 번의 은둔과 복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들려드립니다. 부산 초량동 골목길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이야기를,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도 노래를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시대의 억압과 맞서 싸운 이야기를, 그리고 73세의 대한민국을 뒤흔든 기적의 이야기를. 이것은 나훈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선 나라, 가난을 딛고 일어선 세대, 억압 속에서도 노래한 예술가. 그 모든 것이 이 한 남자의 목소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47년 부산, 한 소년이 처음 노래를 부르던 그날부터. 가왕 나훈아. 그 불멸의 이야기. 1947년 12월 13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3년 전, 일제강점기의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시절.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명 최웅기. 이남 사녀 중 장남. 이 아이가 훗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왕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량동 골목길. 비탈진 언덕 위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최웅기의 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방 2칸. 6남매와 부모님. 8식구가 한 지붕 아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도 굳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면 달랐습니다.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 트로트 가요가 들려오면 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음악이란 건 참 신기한 거야. 아버지가 드물게 웃으셨습니다. 어린 홍기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노래는 사람을 웃게 하는구나. 1955년 8살 홍기.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푼. 어머니가 쥐어주신 군것질 돈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전제품 가게. 진열장에 놓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 홍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노래가 나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야, 얘. 살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여기 서 있어? 홍기는 고개를 숙이고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홍기는 그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모든 멜로디를, 모든 가사를 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홍기는 골목길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노래를. 비 내리는 고모령을 혼자서 넘다가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널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홍기 저거 참 노래 잘한다. 아유, 저 나이에 저렇게 구슬프게 부르네. 어머니는 문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른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감, 홍기가 노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 아이가 나중에 가수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장남이 무슨 노래질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저 목소리는 특별하다는 것을. 1960년 13살 홍기.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노래대회가 열렸습니다. 홍기는 고민 없이 지원했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떨림은 사라졌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홍기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떠들기를 멈췄습니다.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폭발하는 박수. 최홍기, 최홍기. 13살 소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사람들의 박수가 얼마나 짜릿한지. 아, 이거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수? 그게 무슨 직업이야? 똑바로 공부해서 공무원이나 되라. 홍기는 말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장남이었으니까요.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홀로 언덕에 올랐습니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거기서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기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반드시. 1963년 16살. 고등학생이 된 홍기. 라디오에서 송혜, 남인수, 이미자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홍기는 그 모든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혼자서 밤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홍기야. 네, 어머니. 엄마는 말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어머니. 아버지는 반대하실 거야. 하지만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홍기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꼭 성공할게요. 꼭 훌륭한 가수가 돼서 어머니 자랑시켜 드릴게요. 그래. 우리 홍기 꼭 그럴 거야. 1965년 봄. 18살 최홍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버지는 취직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기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홍기는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기타.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돈봉투. 홍기야,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많지 않지만. 어머니.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조심히 가거라. 그리고 아프지 마라.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홍기야. 우리 홍기. 부산역. 18살 최홍기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멀어졌습니다. 고향이, 어머니가, 동생들이 멀어졌습니다. 홍기는 기타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짐했습니다.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부산 초량동 출신 최홍기. 언젠가 이 이름을 온 나라가 알게 만들 거야.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 안에는 훗날 가왕이라 불릴 한 소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를 몰랐지만 곧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최홍기. 아니, 나훈아라는 이름을. 서울.
1965년 겨울 18살 최홍기가 도착한 서울은 차가웠습니다. 꿈을 안고 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부산역에서 내려 손에 쥔 것은 낡은 기타 하나. 주머니에는 어머니가 쥐어준 2,000원. 갈 곳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 홍기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잤습니다. 차가운 바닥, 지나가는 사람들, 기타를 베개 삼아 웅크린 청년. 내가 잘못 온 걸까? 하지만 아침이 되자 다시 일어났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약속했으니까요. 낮에는 일을 찾아 헤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밤이 되면 기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무대를 찾아갔습니다. 미팔군 클럽, 나이트클럽, 뒷골목 술집. 노래 좀 부를 수 있을까요? 돈은 못 줘. 팁이나 받아. 홍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은 시끄러웠습니다. 미군들은 술을 마시며 떠들어댔습니다. 한국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노래를 듣지 않았습니다. 홍기는 그래도 불렀습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 단장의 미아리 고개, 굳세어라 금수나, 목청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손에 쥔 팁은 몇백 원. 그것도 받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1966년 어느 밤, 홍기는 무대에서 내려와 뒷골목에 주저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정말 가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뭐가 달라질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들이 볼까봐, 자신이 무너질까봐. 주머니에서 어머니 편지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편지. 이미 수십 번 읽은 편지. 홍기야 힘들지? 하지만 엄마는 내가 해낼 거라 믿어. 포기하지 마라. 우리 홍기는 특별한 아이야. 홍기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1967년. 홍기는 여전히 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무대 매너가 생겼습니다. 관객의 눈을 보며 노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날은 취객이 병을 던졌습니다. 어떤 날은 욕설을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공연 도중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홍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8년 한 음악 관계자가 홍기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목소리가 독특하네. 이름이 뭔가? 최홍기입니다. 예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하나 지어야겠네. 최홍기, 홍기, 훈. 나훈아는 어떤가? 나훈아. 우리나라를 빛낼 훈과 우아하라. 나훈아. 괜찮지? 최홍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나훈아가 되었습니다. 1년 후에 데뷔시켜주지. 그때까지 더 갈고 닦게. 1년. 나훈아에게는 영원처럼 길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1969년. 데뷔를 앞둔 나훈아. 여전히 밤무대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꿈이 보였으니까요. 끝이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공연을 마치고 나훈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훈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제대로 된 무대에 서게 될 겁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4년간의 무명 생활. 미팔군 클럽, 뒷골목 술집, 텅 빈 무대. 그 모든 것이 나훈아를 단련시켰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1966년 21살 나훈아. 드디어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1966년 3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1살 나훈아. 데뷔곡 천리길. 음반이 나왔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훈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전파해서 들었습니다. 천리길.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가수가 된 것입니다. 부산에서 꿈꾸던 그 순간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 노래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다. 우리 홍기. 정말 잘한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다시 냉혹했습니다. 천리길은 히트하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몇 번 나왔지만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음반 판매는 저조했습니다. 방송 출연도 많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무대를 전전했습니다. 나훈아? 누구야 그게? 천리길? 그런 노래 있었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나훈아는 좌절했습니다. 데뷔했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지? 1967년, 1968년, 1969년. 3년이 흘렀습니다. 나훈아는 여전히 무명이었습니다. 데뷔 가수라는 타이틀만 있을 뿐, 현실은 데뷔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행사장, 시골 잔치, 지방 공연, 그곳이 나훈아의 무대였습니다. 때로는 출연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미안한데 형편이 어려워서. 나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 초, 나훈아는 서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여전히 무명 가수. 통장 잔고는 늘 바닥.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훈아야,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어때? 주변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훈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그의 봄. 한 작곡가가 나훈아를 찾아왔습니다. 이 곡 한번 불러보게. 무슨 곡인데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자네한테 딱 맞는 곡이야. 나훈아는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사를 읽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곡은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녹음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훈아는 불렀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고통을, 무명의 서름을, 인정받지 못한 아픔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집념을, 모든 것을 목소리에 담았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녹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작곡가가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이거다. 이거야. 이 노래는 대박 날 거야. 1970년 5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발표.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 뭐야? 너무 슬퍼서 눈물 나. 나훈아? 누구야? 목소리 장난 아닌데? 라디오 신청곡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10위, 9위, 8위. 그리고 2주 후 1위. 나훈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훈아 씨 출연해 주세요. TV 출연이 줄을 이었습니다. 음반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관객들이 나훈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집중해서 나훈아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나훈아, 나훈아. 그날 밤 나훈아는 울었습니다. 5년. 데뷔한 지 5년. 부산을 떠난 지 6년.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 1970년 하반기. 나훈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진.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 부드럽고 세련된 목소리의 소유자. 여성 팬들의 우상. 나훈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나훈아는 거칠고 애절했습니다. 절규하는 듯한 창법.
한을 담은 목소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남진이냐 나훈아냐? 나는 남진파야. 나는 나훈아파. 전국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가요계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선의의 경쟁. 그것이 두 사람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1971년, 1972년. 나훈아는 쉬지 않고 노래를 냈습니다. 까지마오. 물레방아 인생. 님 그리워.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 나훈아 신드롬. 그리고 1972년. 운명의 곡을 만났습니다. 고향역. 고향역 번화한 거리 속에. 이 노래는 특별했습니다. 197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하지만 도시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그리웠습니다. 고향이 부모님이 그 시절이. 고향역은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기차역마다 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방에서 술집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지 못하는 아픔에 나훈아도 울었습니다. 부산을 떠나온 자신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고향역은 국민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나훈아는 이제 국민 가수였습니다. 1972년 말 나훈아는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초량동 골목길.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홍기야. 우리 홍기.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해냈어요. 제가 정말 가수가 됐어요. 그래. 엄마가 믿었어. 우리 홍기는 특별한 아이라고. 그날 밤 나훈아는 골목길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이웃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어머, 저거 TV에서 보던 나훈아 아냐? 우리 동네 출신이라며?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나훈아는 웃으며 노래했습니다. 고향역을. 7년 전 이곳을 떠났던 소년. 이제 가왕으로 돌아왔습니다. 1973년. 나훈아는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고향역의 신드롬. 매일 방송 출연. 전국 투어 공연. 끊임없이 쏟아지는 히트곡. 그리고 남진과의 뜨거운 경쟁. 오늘 쇼에는 남진과 나훈아가 함께 출연합니다. 방송국 앞에는 팬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남진 오빠. 나훈아. 두 사람이 무대에 나란히 서면 시청률은 치솟았습니다. 남진과 나훈아. 남진은 부드러웠습니다. 세련되고 도시적이고 낭만적이었습니다. 가슴 아프게 님과 함께. 여성 팬들은 남진의 미소에 열광했습니다. 나훈아는 거칠었습니다. 애절하고 서민적이고 한이 서렸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고향역. 사람들은 나훈아의 절규에 울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스타일. 하지만 그 차이가 시너지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쟁자였지만 동시에 동지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만나면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늘 무대 좋았어. 자네도. 서로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남진은 나훈아의 진솔함을 배웠고 나훈아는 남진의 세련됨을 배웠습니다. 경쟁이 두 사람을 더 훌륭한 가수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물었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이 답했습니다. 나훈아 형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입니다. 나훈아도 답했습니다. 남진이는 내가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1973년 가을. 나훈아에게 개인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부산 출신의 한 여성.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홍기야,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나훈아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가수도 되고 가정도 꾸렸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74년. 첫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문화공보부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나훈아의 신곡 가슴 아프게는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지곡.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퇴폐적이다. 청소년 정서에 해롭다.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나훈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의 아픔을 노래했을 뿐인데 어디가 퇴폐적이란 말인가. 하지만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금지곡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울어라 열풍아. 금지. 비 내리는 영동교. 금지. 발표하는 곡마다 검열에 걸렸습니다. 나훈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진심을 담아 노래했을 뿐인데 녹음실에서 곡을 만들 때마다 고민했습니다. 이 가사는 괜찮을까? 이 표현은 문제가 될까? 창작의 자유가 억압당했습니다. 1975년, 1976년. 나훈아는 방송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줄어들었습니다. 새 곡을 내도 금지당했습니다. 방송국은 나훈아 출연을 꺼려했습니다. 나훈아 씨 죄송합니다. 위에서. 나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중은 물었습니다. 나훈아 어디 갔어? 왜 요즘 안 나와? 하지만 나훈아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금지당했다는 것을. 그 시기 나훈아는 선택을 했습니다. 은둔. 방송을 줄이고 대중 앞에 덜 나섰습니다. 지방 공연만 조용히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나훈아 왜 안 보여? 은퇴한 거야? 나훈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신비감을 만들었습니다. 나훈아가 어디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 정말 신비로운 가수네. 의도하지 않은 신비주의. 하지만 그것이 나훈아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1977년. 나훈아는 조용히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타를 들었습니다. 악보를 그렸습니다. 방송은 못 나가도 노래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곡들을 부를 날이 올 거야.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작곡을 했습니다. 낮에는 공연장을 찾아갔습니다. 시골 마을 무대라도 그곳에서 나훈아는 노래했습니다. 관객은 적었지만 환호는 뜨거웠습니다. 나훈아, TV에서 못 봐서 서운했어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나훈아는 웃으며 노래했습니다. 고향역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금지당하지 않은 곡들을. 1978년.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금지곡이 해제되었습니다. 나훈아가 다시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검열을 의식했습니다. 자유롭게 노래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979년 말. 나훈아는 거울을 봤습니다. 32. 데뷔 13년 차.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은 예전보다 깊어졌습니다. 고난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나훈아는 다짐했습니다. 1970년대의 영광. 그리고 검열의 아픔. 은둔의 시간. 그 모든 것이 나훈아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그리고 나훈아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버틸 수 있도록, 어떤 억압이 와도 꺾이지 않도록. 가황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1980년.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훈아는 33.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로트 가수 나훈아.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트로트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1982년. 운명의 곡을 만났습니다. 잡초. 누가 뭐래도 나는 잡초. 이 노래는 달랐습니다. 트로트의 정서에 팝의 감성을 더했습니다. 철학적인 가사. 웅장한 편곡. 가사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 녹음실에서 나훈아는 지난 15년의 모든 것을 담아 불렀습니다. 밤무대의 눈물. 금지곡의 아픈. 그리고 다시 일어선 힘. 잡초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부는 비판했습니다. 트로트를 벗어났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도다.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공사판에서, 시장 바닥에서, 술집에서 사람들은 잡초를 불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잡초. 힘든 삶을 사는 이들에게 잡초는 응원가였습니다. 1983년 사랑.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나훈아였습니다. 성숙한 감성, 깊이 있는 감정. 여성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진짜 감정이 느껴져. 1990년 나훈아 데뷔 25주년 기념 앨범 타이틀곡 영영. 영영 그대와 함께 살리라. 25년간 쌓아온 내공이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1990년대 나훈아는 무대를 바꿨습니다. 더 큰 무대, 더 화려한 연출, 더 압도적인 존재감. 대형 콘서트장을 꽉 채웠습니다. 수만 명의 관객. 40 넘어서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무대 장악력이 장난 아닌데? 나훈아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2000년대 새로운 밀레니엄. 나훈아는 50 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젊은 가수들이 데뷔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남아있었습니다. 와, 나훈아 아직도 활동해? 진짜 레전드네. 2005년 나훈아 데뷔 40주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팔순을 넘기신 어머니.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홍기야, 너 어렸을 때 엄마가 홍시를 구해다 줬는데. 나훈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나훈아.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한 곡이 완성되었습니다. 홍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어린 시절의 추억. 못다 한 효도에 대한 미안함.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2005년 40주년 앨범 발매. 홍시 발표. 전국이 울었습니다. 나이든 세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홍시 먹고 싶어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효도송이었습니다.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나훈아는 무대에서 홍시를 불렀습니다. 매번 울었습니다. 관객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느 날 나훈아는 어머니 앞에서 홍시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들으셨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우리 홍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네. 나훈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25년 나훈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초로 철학을 노래했습니다. 사랑으로 부드러움을 보여줬습니다. 영영으로 깊이를 증명했습니다. 홍시로 모두를 울렸습니다. 끊임없이 노래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나훈아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활동할 수 있어요? 나훈아는 답했습니다. 노래는 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73세의 나훈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들 차례였습니다. 2020년 10월 3일 코로나19 팬데믹. 전국이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73세. 나훈아는 무대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73세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이 오르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대를 지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압도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에너지는 여전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고향역을 불렀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 곡. 테스 형. 아, 테스 형. 무대가 폭발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나훈아가 대신 소리쳤습니다. 젊은 세대가 열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누구야? 미쳤다 진짜. SNS 폭발. 실시간 검색어 1위. 2030세대가 검색했습니다. 나훈아가 누군데? 55년 경력. 살아있는 전설.
시청률 29.2%. 2,9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TV 앞에 모였습니다. 세대가 하나 되었습니다. 나훈아의 무대 앞에서 73세 가수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1947년 부산 초량동에서 태어난 소년 최홍기. 가난 속에서도 노래를 꿈꿨습니다. 무명의 밤무대를 전전했습니다. 금지곡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5년간 현역으로 수백 곡을 불렀습니다. 수천 번 무대에 섰습니다. 나훈아가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는 것을. 2025년 오늘 나훈아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향역, 잡초, 홍시, 테스형. 나훈아의 노래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산에 계셨던 어머니, 나훈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이름 이제 아시겠죠? 가왕 나훈아. 시대의 증인, 서민들의 친구, 희망의 메신저, 진심으로 노래한 사람. 73세의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 무대. 55년의 증명. 진심이 만든 기적. 오늘도 어디선가 나훈아는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훈아의 노래는 끝나지 않습니다. 가왕의 전설은 계속됩니다. 불멸의 이야기, 영원한 노래. 나훈아.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가왕 나훈아. 그 불멸의 전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